정재원의 입시 건축론. 안녕하세요. 입시 건축론 시간의 정재원입니다. 자, 현장 교장 모자 보이시죠? 자, 오늘도 한번 건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학 전형별로, 대학 입시 전형별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바로 오늘 다룰 것은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 대학 입시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교과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대학이 평가하는 서류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대학이 평가하는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3년간의 기록을 꼼꼼하게 정리해 놓은 서류가 되겠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냐?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이 5가지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적으로 본다면 이제 출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전체로 이제 뭉뚱그려서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자치 자율활동, 봉사활동이 좀 포함됩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 그리고 진로 활동 이렇게 기본적인 3가지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생활기록부 앞면부터 기록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세부 능력및 특기사항, 그다음에 교과학습 발달사항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성적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행동 발달 및 종합 의견에서 우리 1,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작성해 주시는 1년간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총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5개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함은 바로 이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과 교과학습 발달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전형이 되겠고요. 주로 가장 많은 대학들이 평가하는 기준은 등급입니다. 등급. 그래서 등급을 우리 1에서부터 5등급까지 나오는 그 등급을 활용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일부 대학에서는 이 성취도를 겸해서 성취도와 등급을 겸해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이 등급이 현재 여러분들의 우리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고교학점제 적용 학생들의 그 선배들 2015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2015 교육과정까지는 9등급 체제였잖아요. 그래서 9등급 체제에서의 변별력에 비해서 1에서부터 5등급까지 나오는 이 5등급 체제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1등급 안에 2등급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결국 이 교과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일부 대학이지만 제법 많은 대학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그러면 생활기록부의 중요한 내용 중에 그 가운데 교과세부 능력과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 반영되는 전형이다. 좀 더 좁게 들어간다면 교과학습 발달 사항 중에서 등급이 중심이 되는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목을 이제 반영할 때 어떻게 반영하느냐, 은미체는 과연 반영하느냐, 아니면 국영수 같은 소위 말해서 이제 도구 과목 또는 이제 주요 교과만 반영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알아보면은 이렇습니다. 전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전 교과. 그러니까 전 교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었을 때 등급이 나오는 교과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2외국어, 선택한 제2외국어, 한문, 정보, 기술과정, 교양 이런 것들 다 등급 나오죠. 그 등급이 산출되는 모든 과목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또 은미체도 대학마다 대학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음악, 미술, 체육의 경우에도 대학이 나름의 환산 기준을 가지고 반영하는 대학들을 우리 전교과 반영 대학이라고 합니다. 자, 전교과 반영 대학들의 주요 대학들을 보시면 고려대, 그다음에 성균관대, 연세대, 서강대, 중앙대 이런 이제 주요 대학들, 서울시립대까지 이런 주요 대학들이 있고요. 거점국립대학 안에서도 충남대, 그다음에 서울의 사립대학으로 상명대 등등이 이 전교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죠. 선생님, 서울대는 없네요. 왜 없을까요? 서울대는 교과 전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은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반영하는, 그러면 뭐가 빠지겠어요? 제2외국어, 한문, 그 교양, 이런 정보, 기술과정 이런 과목들은 다 빠지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해당되는 교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 바로 이 중간 그룹의 대학이죠. 상당히 많은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적용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을 보시면 국영수사 슬래시 국영수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문과 대학, 그러니까 뭐 국문과, 영문과, 철학과, 뭐 경영학과, 경제학과, 문과 대학이라고 하거든요. 문과 대학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만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과 대학, 뭐 공대, 자연대, 의대, 뭐 이런 대학들이 있겠죠. 그런 데는 이제 국영수 과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영수과만 반영을 하는 이런 대학들이, 자연계는 국영수과 이렇게 이제 반영하는 대학들이 지금 세 번째 그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하냐? 1학년 때 통합과학을 너무 못 봤어요. 등급이 너무 낮아요. 그런데 2학년 때부터 내가 선택한 사회교과 과목들은 상당히 높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국영수 4가 유리하겠고요. 반대로 통합사회를 너무 못 봤다. 그러면은 통합사회를 너무 못 봤지만 2학년 때부터 선택했던 과학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럴 경우에는 국영수 과로 반영하는 자연계 대학을 도전하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부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배운 모든 교과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 뭐 예를 들어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3년 내내 10과목, 그거만 딱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점자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10과목만 반영하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성적도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지만 성적 외에 다른 서류 평가의 다른 요소들, 특히 교과 세특 같은 다른 요소들이 아주 중요한 변별을 만들어내는 점수로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동국대 같은 부분 교과 대학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전형 방법은 교과 플러스 서류, 그러니까 교과를 수치화한 그걸 우리 정량 평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서류 평가는 이제 정성 평가라고 하는데 정량과 정성 평가가 대세를 이룹니다. 2028 입시부터는. 근데 그 대세를 이루는 정량 평가가 아닌 대세로는 정성평가가 아닌 정량평가하는 대학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주요 대학과 국립대학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교과 100%로 이제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이런 대학들은 생활기록부 상 봤을 때 우리 좀 상위권 학생들이 좀 많이 하면서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적은, 그러니까 소인수 강자라고 하죠. 소인수 강자 때문에 내신이 좀 떨어진 친구들한테는 좀 불리하겠지만 대신 반대로 다수의 학생들이 듣는 강의를 들어서 내신이 높게 나타나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와 출결인데 요즘에 출결 굉장히 강하게 대학들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인정 결석이나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감점이 될 수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 주요 대학들이 눈에 띕니다.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이런 최상위 그룹에 해당하는 대학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을 보는 대학도 있는데요. 면접을 볼 때는 보통 내신 성적을 가지고 1단계를 통과한다거나 아니면 전체 평가 중에 내신 성적이 한 60, 70%, 그다음에 면접 한 20, 30% 뭐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대학들을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가천대 지역균형 선발, 명지대 면접형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은 또 어디 있느냐? 어떤 또 변화가 있느냐? 이게 2027 입시가 되는데요. 2027 입시에서 고려대학교하고 상명대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죠. 근데 이것을 2028로 딱 넘어오는 순간 고려대와 상명대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2027까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고대와 상명대는 2028로 오면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고 서류 평가를 통해서 수능 최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 대학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2028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기된 대학들이 있죠. 잘 보시면 이들 대학은 전년도까지는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2027까지는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2028 되면서 수능 최저가 새롭게 적용된 대학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얼핏 보더라도 지금 2028에서 수능 최저 적용 대학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28 이후에 교과 전형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대학이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류 평가를 반영하는 대학도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서류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좀 더 충실하게 진행을 해야만 결국 교과 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출결 반영 대학이 늘어났다는 점을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고등학교에서의 출결은 여러분들의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 외부에서 봤을 때 이제 불성실함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결을 항상 신경 쓰시고요. 그다음에 교과 전형의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간단하게 한 줄로 말씀드리면 성실한 학교 생활 이것이 사실상 교과 전형의 대비책입니다.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대비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학교 생활에서 뭐 발표라든가 과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신중하게 잘 해 나가신다면은 이 교과 전형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전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그런 전형이니까 학교 생활 잘 하시면서 그 3년을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